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책 100권 읽기 오늘 15번째 책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고요. 저자는 박형순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동산 실장이자 현직 컴퓨터 강사가 알려주는 불황에도 살아남는 부동산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강사이신 박형순 강사님은 제가 이제 랜드프로에서 수업 들을 때 분양권 관련해서 수업을 하셨고 또 여기 이제 인터넷 마케팅 원래 본인이 이제 그쪽으로 그 사이트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의도 중년을 위한 이 블로그 마케팅 제목이 중년 컴퓨터 강의. 중년을 위한 컴퓨터 강의라는 게 뭘까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몇 살부터 중년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뭐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 클릭 해보고 몇 가지 만져만 봐도 쉽게 접하고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또 금방 구현해내고 또는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찾아봐서 서치해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 뭐 아니면 다른 뭐 자료를 읽든 금방금방 배우고 적응하고 잘 하는데 비해서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랑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세대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그 영역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아주 그 기초부터 조근조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야를 할 텐데 그 중에 이 책은 블로그 편입니다. 이게 블로그 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아마 나중에 뭐 유튜브 편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카페 편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블로그 왜 블로그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 아마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드리면 2007년 중년 컴퓨터 강의 전문 기업 브랜드 에버컴을 런칭하고 강남, 노원, 뭐 교대, 평택 등등에서 부동산 인터넷 마케팅을 10년 이상 강의해오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그 홈페이지가 그 evercom.biz 또 카페도 있어요. 에버컴 네이버 카페에 에버컴 2008 또 블로그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에버컴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관련한 것들이 뜨는 것 같고요. 여기 따로 교육도 하시고 하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우리 중년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블로그 운영과 검색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참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족보는 알고 갑시다. 어떤 족보? 시험 치는데 필요한 족보일까요? 네, 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인터넷 컴퓨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좀 크고 나서 컴퓨터가 우리 모뎀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던 시절, 그런 시절이 아직 저의 기억에도 있고, 저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라서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한글, 아래 한글이라고 부르는 그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이 플로피 디스크 막 8장, 1번 넣으세요, 2번 넣으세요. 그러면서 깔고, 뭐, 이렇게 하나 하는데도 아주 엄청난 시간이 들고, 막 하다가 날아가고 죽고, 그래서 밤새 이렇게 레포트,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를 다 날리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또 어렴풋이 나네요.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공에서 완전히 멀어진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동기들, 친구들 아직도 그 업계에 이제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하면 정말 이 변해가는 어떤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제일 이제 유명한 분은 지금 구글의 한국 그 엔지니어 1호로 가 계신 저희 또 한기수 위에 선배가 계셔서 구글 얘기 이런 거 들어보면 네, 그쪽 일을 계속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남기는 하네요. 네, 자, 그럼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 족보는 알고 갑시다.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 뭐 모두 같은 홈페이지. 예전에는 저도 한 20년 전에 이럴 때는 홈페이지를 직접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금처럼 카페나 블로그를 사용한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그 제작 툴을 사용해서 만들거나 아주 이렇게 조잡하지만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죠. 예쁘게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현할 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쉽게 다루는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홈페이지도 이제 쉽게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두라는 요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뭐 PC에서 사용하기는 뭐 그럭저럭 어떨지 몰라도 이게 스마트폰을 요새 더 많이 쓰잖아요. 요거하고 호환성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요새는 이 홈페이지 모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기업들은 다 홈페이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기업이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제작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지금 많은 인터넷 쇼핑하는 사이트들 다 보면 그런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그냥 사와서 내가 필요한 카테고리들, 그럼 사진들 그냥 올리면서 이렇게 쓰시고 결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거기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통들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에다가 맡기셔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호스팅하는 또 회사에 맡겨서 그거를 뭐 .co.kr 또는 .com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달아서 올리게 되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의 영역 정도로 홈페이지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부동산 법인으로 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훨씬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이 하시는 부동산 같으면 홈페이지를 굳이 뭐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드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부동산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카페가 있죠. 카페는 홈페이지가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돈도 들고 하는데 비해서 카페는 일단, 그 카테고리만, 제목만 집어넣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료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를 쓰죠. 그럼 카페하고 블로그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시던데, 카페는 회원이 이제 직접 원해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뭐 정회원 있고 뭐 무슨 회원 이렇게 해서 회원을 폐쇄적으로 받은 다음에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 쪽지를 일괄적으로 날린다거나 뭐 공지를 올린다거나 가능하죠. 근데 블로그는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내 블로그를 보게 되고 뭐 이웃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웃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뭘 날리거나 한꺼번에 뭐 쪽지를 보낸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죠. 그래서 그 회원 관리 자체를 하면서 하기는 카페 쪽이 좋고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블로그 쪽이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 SNS라고 하면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뭐 트위터든 카카오 스토리든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걸 다 하긴 너무 힘들어요. 저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일에 관련해서는 지금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를 위주로 하고 SNS 쪽은 그냥 그 뭐 물건을 올리거나 이런 거로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종시 뭐 맛집이라던가 카페 이제 요런 거 정도 소개하는
거 이제 뭐 그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물건에 관련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시간도 모자르고 머리도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거 위주로 한 2개 정도, 요 2개나 3개 정도 요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면 유튜브만 하고 블로그는 안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바탕에는 유튜브보다는 블로그든 카페든 요런 것들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유튜브가 있으면 요 둘이 내가 유튜브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입하는 경로 또는 유튜브를 일일이 보지 못할 때 들어와서 뭐 질문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또는 필요한 정보를 서치해서 찾기도 쉽도록 그런 이제 글로 된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기본으로 있어야 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별로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거 하기 안 익숙하신 분들이 아, 블로그 그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뭘 하든 뭐 블로그 안 해도 영업 잘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같이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 이미 세종시에는 부동산 업을 오래 하신 분들, 이미 이제 물건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포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1000명 가까운 세종시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뒤늦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저는 뭔가 나를 내세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자꾸만 나를 알려놔야 되고 퍼뜨려 놔야겠죠. 그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블로그를 먼저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 빨리 나를 알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드러나게 해 놓는 것이 내가 이 영역에서 빨리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블로그를 어쨌든 내가 하겠다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 블로그를 검색에도 잘 나오게 해야 되겠고 검색어를 쳤을 때 내 블로그가 첫 페이지에 뜨게 만들어야 하는 게 그게 처음 이제 블로그를 하는 어떤 목표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오게 하려고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나오게 하는 방법들 블로그에서 제목은 어떻게 넣을지 이 제목을 가지고 검색어가 뭐가 하나라도 걸리면 이게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길게 적으면서 필요한 것들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게 그런 말들을 계속 반복되게 적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제 블로그가 그렇게 첫 페이지에 뜨지 않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가온마을 4단지 당시에는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아파트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치면 첫 페이지에 그 아파트 명을 치든 가온마을 4단지를 치든 뭐 이제 그 관련한 것들을 치면 첫 페이지에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들도록 어떤 것들은 어떤 키워드들은 거의 제게 제일 첫 번째 뜨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글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물건만 올려가지고는 그 잘 안 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블로그를 네이버가 좋아하기 때문에 정보도 계속 올리면서 그 물건도 같은 그 키워드를 계속 사용해서 올리면 어느 순간 이제 내 블로그가 이렇게 상단에 뜨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여기 지금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명은 어떻게 쓸지, 소개 글은 또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프로필 사진, 어떤 사진 올리면 좋을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 처음에 욕심 많아서 너무 막 많이 해놨다가 이렇게 저렇게 관리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내가 관리하기 좋도록 만들어 놨다가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꾸 늘어나요. 디자인은 이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다지 디자인 감각은 있지 않아서 막 멋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에는 약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네 깔끔하게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뽑는 법 이런 것들도 요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색에 잘 나오는 글쓰기. 그게 지금 사실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누가 검색을 하셨을 때 우리가 첫 페이지에 앞에 위에 상단에 떠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서 쓸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트 이걸 키워드로 넣으면 그냥 누군가가 아파트로 검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런 그 사이트들이 다 경쟁을 해서 1, 2, 3, 4, 5 이렇게 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세분화해서 쓰면 좋아요.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 사진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진이 중복되면 바로 저품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사이트는 다른 걸 막 너무 가져다가 퍼서 올리는 사이트다. 내지는 이 사이트는 좀 너무 노골적인 그 광고를 하는 사이트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저품질이라 그래서 잘 노출이 안 되도록 이게 전환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잘 써야 되고 그러려면 사진 같은 거 딴 데서 퍼와서 이렇게 막 똑같은 걸 쓰면 안 되고 적어도 내 나름대로 내가 찍은 사진 올리는 게 제일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진들을 어떻게 편집이라도 해서 뭔가 좀 다르게 바꿔서 올려야 되는 그런 수고 정도는 하셔야 되고 지도 같은 거 네이버는 네이버 자기 거를 링크를 걸어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링크를 걸어서 거기다가 음 지금 소개하는 곳과 연결을 시킨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동영상 올려서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내가 찍은 동영상 올려서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거는 나한테 들어왔는데 여기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야지 여기서 빨리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를 연결해 놔서 여기서 클릭해서 나가 버리게 되면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오래 머물도록 내 영상을 여기다 올려 놓고 이제 그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품질이 됐다는 건 내가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상단에 노출 안 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팁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서는 네이버 블로그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블로그도 해라. 다음이랑 네이버랑 약간 이렇게 걸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물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두 개를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도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두 개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블로그에 가보면 그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뭐 나이가 몇 살인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남자, 여자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걸어서 많이 들어왔는지 내가 키워드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뭘로 검색하는지를 보면 그걸 나한테 계속 키워드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통계 자료도 잘 이용하라는 거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챕터 5 광고 이거 돈 내고 하는 그 네이버 광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키워드 잘 쓰고 광고 문구를 어떻게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내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런 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업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거의 음, 블로그 할 새도 없이 항상 일이 많으시면 상관없어요. 네. 내가 물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전화 콜도 많이 받아서 그거를 해결하기만도 바쁜데 블로그 하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요새 이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워킹 손님도 많이 안 계시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이제 저를 알려야 되고 제 물건을 알려야 되고 하니까 그 방법으로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조금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 블로그 카페 그것도 헷갈리고 그러면 도대체 뭐 밴드는 뭐냐? 밴드하고 블로그가 왜 다르냐? 뭐 이렇게 정도 약간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 블로그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인터넷 마케팅 꼭 부동산 중개업 아니고 어떤 인터넷 마케팅이 필요한 모든 많은 분야의 분들이 다 참고하실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형순 교수님, 저 이거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TV 박다영이었습니다.